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퍼는 파트 2, 네, 두 번째 하는 건데요. Sparks of Artificial General GAI GTP4, GPT4, 자꾸 GTP래. GPT4를 가지고 하는 어,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학문적인 가치가 막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왜냐면 여기서 한 검증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스케일러빌리티 하거나 스케일러빌리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그 광고할 때 우리 보여주는 거 있잖아. '아 이런 것도 된다.' 뭐 약간 요런 식이라서 조금 그거는 떨어지지만 어 배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좋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example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이 GPT가 어디까지 되지?' 이럴 때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는 가장 그 퀄리티가 높은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를 진행을 하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금 뭐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파트 1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19 페이지, 155 페이지 중에 아직도 19 페이지 하고 있는데 조금 달릴게요. 근데 뮤직은 좋아요. 그래서 인제 ABC 노테이션 같은 거 가지고 어느 정도 작곡도 한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하모니까지는 아직 하지 않더라. 근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뮤직 전용 AI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에디팅 해 주고 하는 게. 그래서 GPT한테 뮤직 못 한다고 "얘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오바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이렇게 붙여지겠죠. 그쪽에서 여기서 생각한 거를 그쪽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음악이 뭐 왜 되냐 안 되냐, 뭐 음악 전용으로 파인 튜닝을 해서 뭔가 해 보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도 아르페지오 이런 거 안 된대요. 코드 같은 거 이렇게 extract 하는 거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한번 해 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뭐 1 도씩 2 도씩 3 도씩 올리고, 뭐 1 도 5 도, 뭐 3 도 5도 올리는 거는 그냥 화음 뭐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니까. 근데 그게 하모니 정도나, 하모니가 되려고 하면 앞 뒤도 알아야 되고 또 특별한 베리에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직 뭐라고요? 프롬프트가 개발이 안 돼 있거나 혹은 파인 튜닝이 안 돼 있는, 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소리 내게끔 ABC 노테이션 텍스트로 해 가지고 기계가 이거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요런 게 나와요. 그래 요거 카피 앤 페이스트 하게 되면 이거를 플레이 해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랑 연동이 되면 음악도 인제 소리도 나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이게 내재될 수도 있겠죠. 음악 소리가 여기서 바로 나오게끔 하는 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뭐 왜냐면 이걸 이렇게 언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랭귀지가 컴퓨터 랭귀지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차피 symbolic manipulation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다 모든 건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뮤지컬 튠이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해 봐, 뭐 이런 것들 하고 이게 어떤 튠으로 이 뮤지컬 term으로 튠을 해 봐,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거를 인제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악보 프로그램을 안 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 뭐 솔라시도 뭐 이런 거, 시라솔 라시도도 미레도시 미레도시도 시라솔 이런 거 한다고. 파미레도 시라 파미레도도 파미레도, 아니 맞나? 미 예. 예. 아무튼 그렇다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코딩 중요하죠. 그죠? 코딩은 트레이닝이 이미 GitHub랑,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GitHub랑 그 뭐 있죠? 그 하나 더 있는데, 그 트레인 3.5 에서 이미 트레인 됐다라는 데이터셋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이 뭐예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능력이 있냐면, 자, 코드를 execution 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instruction 하고 writing 코드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instruction을 정확하게 줘야 돼. 뭘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대충 주니까 못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있는 코드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죠. 예. 설명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설명해 보라 그러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그다음에 있고 그다음에 코드 execution 하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effective instruction 하는 능력이 그거를 다 뭐예요? result in e explain in natural language로 하는 능력이 explainability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말을 하면 natural language로 말을 하면 얘가 코드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실행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추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너 파이썬으로 이거 실행하면 뭐가 나올까? 우리 해 보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파이썬이 실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 이터레이션 몇 번 도는 것도. 한 50 번까지는 된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가 추론을 해내는 거예요.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심지어는 얘가 API만 연결되면 실제 실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 가지고 실행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람을 꼬셔 가지고 "네가 돌려. 이 버튼을 눌러."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내가 숙제해 줄게." 그러면 버튼을 누릅니다 가 가지고 우리가. 예. 자 그리고 execute pseudocode 저는 대부분 코드를 pseudocode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잘 이해하는 알고리즘 있죠. pseudocode 알고리즘을 describe해서 그걸 R로 쓰거나 해요. 왜냐면 일단 코드로 만들면 내가 그 특정한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면 그 특정한 프로그램 코드를 내가 잘 알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 코드 혹은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R로 파이썬으로 예를 들어서 전환해 줘. 뭐 그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해서 쓰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고.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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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proficiency 있는데 compared to average software engineer ability 정도 되는 걸로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래머가 말하는 average ability는 어느 정도일까요? 응? 여러분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어? 아니 물론 윤계현 교수님 "아우 얘 못 써."라고 이야기할 때는 본인 수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응? 본인 수준에서 이야기해. 내가 할 수 못하는 걸 해야지 뛰어난 거지.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나는 누구 수준에서 이야기합니까? 이게 좋다고.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 주죠. 여러분들이 전 세계 프로그래머를 쭉 나래비 퍼센타일 랭크 어느 정도 될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아웃라이어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막 "이거 안 잡히는데요. 네거티브 퍼센타일 랭크도 되나요?" 막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프록시메이션 잘못해 보면. 그쵸. 유용합니다. 잘 쓰시고. 네. 이렇게 근데 인제 어디서 쓰는지는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제 이게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skilled 되어 있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심지어는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이제 사장님도 말만 잘하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아저씨들도 나봐 아재인데 하잖아. 회춘한 것 같다 그러잖아. 옛날에 막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옛날에 제가 매틀랩을 주로 썼거든요. 그러다가 R로 전환을 안 했어요, 귀찮아 가지고. 그러니까 연고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다 R만 쓰는 사람만 남았는데. 어 지금은 그냥 다 바꿉니다, 순간적으로. R 건너뛰고 파이썬으로도 가고 바로. 내가 코드만 가지고 있으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non skilled 된 유저들도 이제 이 컴퓨터와 프로그램은 뭡니까? 코딩이라는 게. 코딩이라는 게 뭐예요? 컴퓨터랑 대화하는 거잖아.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사람하고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랙션 하는 게 아니라 기계한테 뭘 시켜 먹으려고 우리가 뭘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나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래 봐. 저래 봐." 결국에는 컴퓨터라 그랬죠, 옛날에는. 뭘 잘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컴퓨팅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 불러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만든 용어 중에. 기계를 뭐라 불러야 된다 그랬어요? knowledge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랬죠.
knowledge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는 지식공학입니다. 전부 다. 뽑아내라, 해라, 물어봐라, 어쩌라. knowledge representation을 다루는 거라고. 지식을 다루는 거예요. 그쪽에서 reasoning이 되니까 이제 지능을 다루는 거예요. 지능적인 거를 하게끔 기계랑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워풀하다고. 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굉장히 추론을 잘하는데 왜? 갑자기 왜? 이게 what a big deal. 내추럴 랭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내가 내추럴 랭귀지로 프로그램 짜고 복잡한 프로그램도 뭐라고요? 내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설명을 해 주잖아. 그럼 옛날에는 프로그래머가 굉장히 어? 어? 저기 뭐야?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은 그 스페시픽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었죠. 지금 어때요? 민주화됐다 그러잖아, 내가. 그럼 문돌이들이 개탄 거지. 그게 꼭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뭘로 하는 거예요? 글로 한다 그랬잖아. 말로 한다 그랬잖아요. 명징한 말로 한다 그랬잖아요. 글 잘 쓰는 사람이 글 잘 쓰고 아이디어 많고 생각 많은 사람 있잖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싸움으로 다시 가고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리고도 sometimes produce synthetically 그러니까 그 구문이 이제 잘못된 거 뭐 semantically incorrect 할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언제 특히 언제 longer 그리고 complex 할 때. 간단한 건 잘한다. 그쵸? 그러니까 간단한 거 하세요. 긴 거 하지 말고 간단한 거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윤계리 교수님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언제 잘 쓴다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아끼거나 혹은 깜빡 잘못한 거나 얘한테 하라 그래서 내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 이거 썼다가 자살골 넣는 거예요, 진짜. 응? 내가 검증할 수 모르는 건 안 됩니다. 지 수준별로 가는 거예요. 수준을 높여서. 근데 속도를 빨리 해 주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되는 건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돼. 코드 검증이 안 되는데. 아시겠죠? 예 물론 셀프 이밸루에이션 알고리즘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카파도 뭐 안에 라이즈라고 하고 있어요. 뭐 리얼 타임 인터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한다고요? 휴먼 피드백을 가지고 하는 걸로 조금 리스폰딩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터미널 에러나 휴먼 피드백을 가지고 조금 코드를 임프루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버전으로서는 요 정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거 얼리 버전입니다. 지금 GPT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이거는 나중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먼 이별하고 해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82% 정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모형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 다른 모형에 비해서 GPT는 이만큼 올라갔더라. 그렇고 뭐요? 이게 왜 올라갔다고요? 예를 들어서 잘 지시하면 잘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지길. 코드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줄 때 뭘 주고 바꿔라, 짜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표현 능력도 뛰어나고 이해 능력도 뛰어나고. 이거는 declarative knowledge에 가까울까 아니면 선언적 지식에 가까울까 아니면 절차적 지식에 가까울까? 이 친구는. 절차적 지식에 가깝죠. 리즈닝에 가까워요. 이건 뭐 생짜로 리즈닝이에요. 뭐 왜요? 물론 뭐 똑같은 코드를 보면 갖고 오기는 해요. 실제로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IRT 코드 그러면 있는 거 갖고 와. 그거는 이제 외운 거지. 외웠지만 내가 그 코드를 어떻게 바꿔 봐. 예를 들어서 뭐 베이지안으로 바꿔 봐. 뭐 마지노 맥시멈 라이클로도 바꿔 봐. 이러면 그 리즈닝을 써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고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봤고 뭐 파이썬 펑션 맞고 뭐 이런 건가 봐. 뭐 이거는 이제 lit 코드라는 게 correctness를 체킹하는 그런 거를 써서 실제로 correct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고 딱 보면 뭡니까? 쉬운 거를 잘하더라.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몇 개 중에 몇 개, 5개 가지고 한 번 성공한 거 이렇게 봤나 봐요. 체리 피킹 아이디어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한 5번 정도 해 가지고 하나를 골라내는 이런 방법론들 있죠. 일하는 거를 골라내 이렇게 가야 돼. 한 번 했는데 틀렸어요. 이러면서 안 쓸란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거는
한 5번 중에 1번 성공할 확률 이렇게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예요. 진짜 5번 중에 1번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걸로 보는 거니까 쉬운 거가 돼요. 근데 쪼끔만 기다리면 어떨까?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희망은 뭐예요? 희망은 뭐예요? 이 확률은 모델이 커지니까 올라가더라, 첫 번째. 또 뭡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영원히 제로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알아야 돼. 이거를 100%로 보낼 수 없어요. 확률 모형이잖아. 뭐가 해도 되니까. 그럼 프롬프트가 굉장히 길어져야 되는데 그럴 바에 그냥 짜는 게 나아요. 프롬프트를 그렇게까지 할 바에야 짜는 게 낫다고 내가. 아시겠죠? 그래서 대량으로 할 때, 그리고 아주 간단한 거 할 때, 그리고 내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딱 정해지잖아 이제. 그러고도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스텝 바이 스텝 같은 거 집어넣는 거. 자, 음원 가다가 코딩했고 코딩 챌린지 뭐 이런 거 했고 나머지는 뭐 여기 보시면 되고. 여기 사람이 했나 보다. 사람이 한 무슨 뭐 리드 코드 에버리지 유저가 있나 보다. 걔는 72%네. 그게 뭐예요? 쉬운 거는 뭐예요? 쉬운 거는 쉬운 거 할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사람이 하는 거는. 왜냐면 여기 인제 애들이 지가 만들 학생들 만들어 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윤경현 교수님보다 못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보다 못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웃라이어잖아. "당신은 사람 아니야? 당신보다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신도 사람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average로 봐야 된다. average. 자, 요런 거 한 거 여러 가지 있으니까 example 뭐 이 저기 뭐냐 요런 거 잘 해서 요렇게 주면 뭐라고요? 이런 과정을 쭉 describe 하게 되면 GPT-4 같은 프롬프트를 하면 요렇게 프로그램을 짜 주더라. 결국에는 이걸 줘야 된다고. 아무 말이나 하고 짜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줘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전환을 시켜내는 과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굉장히 그 커멘팅을 잘해 주더라. 그다음에 readability도 굉장히 뛰어나게끔 들여넣기 뭐 이런 거는 룰이잖아. 들여넣어라 이런 건 딱 해 주고 코멘트 달아 달라 그러면 좋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지가 하고 나서 설명하라 그러면 explainability가 있기 때문에, explainability가 있는 것은 뭐라고요? 정확도를 높이고, 이걸 나중에 다음번에 이런 거 만들 때 프로시저로 쓰면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검증할 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이게 틀렸는지마다 검증할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겁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설명이 틀릴 수도 있지만 좋은 거고, real world 시나리오에 또 적용된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도메인 knowledge가 있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실제로 그래요. 코딩을 하려면 간단한 게 아니라 뭔가 제대로 하려면 그 도메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아니 바둑을 못 두는데 바둑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 바둑 AI를. 교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목을 못 두는데 오목을 네가 오목을 못 하는 거야, 이 사람. 아니 나는 왜 오목 프로그램을 못하냐. 오목을 못 하잖아 너는. 아시겠죠? 오목을 잘 해야지. 근데 그게 뭐가 뒤집은 거예요? 뭘 뒤집었어요? 오목의 룰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오목을 못한다 하더라도 self supervised learning, 그쵸? reinforcement learning이 뒤집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목의 룰이 있고 이기고 지고를 하면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기계끼리 붙여 가지고 지가 스스로 학습하는 걸로 만들 수 있어요. self supervised learning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네. 이쪽에서 그게 인제 브레이크스루를 한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90%의 트레이닝은 프리 트레이닝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파인 튜닝 아닙니다. 90%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프리 트레이닝으로 이루어져요. 그거는 unsupervised learning이에요. 혹은 self supervised learning 테크닉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 위에다가 이제 특별하게 무슨 과제를 잘하게끔 우리가 인스트럭션 잘 되게끔 휴먼 피드백 넣어서 한 10%나 뭐 20-30%를 우리가 만든 거고. 다릅니다. 자, 여러 가지 됐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잘한다 그랬죠? 왜요? 옛날에는 어땠었어요? 이런 걸 바꾸려고 하면. 그려라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런 걸 해서 그려야 된다. 설명을 잘하면 그려 줍니다. 그래 놓고 뭘 바꿀 때 안에 들어가서 우클릭을 하세요. 뭘 누르세요. 어쩌고 저쩌고 뭐 신텍스를 다시 짜세요.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뭘 할 수 있다고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거 이 그래프 이거 바꿔야 되겠는데? 어? y-ax에서 뭐야 레전드를 뭐예요? 두 번 쓰는 걸로 바꿔야 되겠는데 하면 말로 바꿔서 된다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natural language로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림 개체를 다룰 수도 있다. 우리 어세스먼트에서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이게 다이내믹하게 바뀌어야 되잖아. 그림을 한 번 그리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그려라는 게 말로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땠어요?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런 프롬프트를 짜 가지고 넣으면 그림을 찍어서 갖고 와서 그 그림을 어세스먼트에 랜더마이즈 하는 세상이 열렸다고 이제. working game zero shot fashion 해 가지고 requirement 되는 걸 쭉 적은 거예요, 프롬프트를. 야, HTML, 자바스크립트로 나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한 거예요. 3개의 아바타가 있어. 스피어여야 돼. 어떻게 움직일 거야.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에너미 아바타는 the player를 캐칭하려고 해야 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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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자, 그래서 이 게임 짜줘. 자바스크립트로. 그래 하니까 짜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가 한번 치고받고 하는 게 3D 자바 HTML 자바스크립트는 되나 봅니다. 난 안 해봤는데 뭐 관심 있는 사람 해봤어요. 간단한 거. 스네이크 한번 만들어 봐봐. 스네이크를 룰로 적어야 되잖아. 스네이크 게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만들었던 게임이 내가 옛날에 SPC 뭐 1100 이런 거 나왔거든. 그 저기 뭐 초등학교 때 그게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게임 그 컴퓨터 랩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서박사한테 그 초등학교 때 뭐 했나 물어봐. 나는 그런 걸로 게임 만들고 그랬다고. 차별점을 같은 부산 출신이지만 다르다니까. 아무튼 귀하게 컸어요. 아무튼 그런 거 가지고 인제 룰을 적어서 해서 간단한 거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 게 되고 이게 복잡해지겠죠. 그죠? 복잡하면 게임 같은 거 시뮬레이션 상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딥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딥러닝 어떤 모형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그 파이토치로 optimize를 하고 싶다. 그러면 parameter를 정의하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learning rate, momentum 어쩌고를 내가 함수의 변수로 넣게 해 줘. 그래 놓고 이거는 each parameter를 왔다 갔다 네트워크에 있는 거를 해야 되는 두루프를 뭐 예를 들면 두루프를 돌려야 되는데 할 때마다 뭐예요? gradient를 계산을 하고 reshaping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다음에는 뭐예요? 그 안에 keep singular vector를 해서 w를 해서 이런 계산을 해라. 그다음에 normalizing을 해라. 그다음에 truncate를 해라. 그다음에 applied momentum하고 weight을 해라. 그쵸? each 그 저기 뭐냐 할 때 각 파라미터마다 그러니까 이제 각 파라미터마다 p라는 파라미터를 잡아와 가지고 돌리는 거야.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가 속해져 있는 그룹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죠. 쭉 나왔는데 챗GPT는 틀리게 나오는 것도 있고 요거는 뭐 좀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인제 비교를 한 거고 이건 early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 버전은 훨씬 잘하겠죠. 뭐 나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짜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한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logically organized 돼 있어야 될까 안 될까?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있는 코드를 내가 못 짜면 요렇게 바꿔 달라 그래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해요. 원래 돌고 있는 코드를 있잖아 남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나는 이 코드 잘 모르는데. 그러면 logically organized 되어 있는 수도 코드는 알고리즘으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말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이토치 잘 몰라. 근데 말로 하면 내가 이해가 돼. 알고리즘은 이해가 돼. 음. 그래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연습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돼 많이 해 봐야 됩니다. 좋은 거 가지고 이거를 나는 그냥 수도 코드 알고리즘이라 그러거든요. 말로 된 걸로 명징은 말로 내가 적으면 어때요? 또 개발 나온다고 얘한테 적으라 그래 주고. "적어 주세요." 그래 놓고 여기서 바꿔서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스텝을 쓰니까 여러분들 근데 저는 간단한 거 해요. 뭐 복잡한 거 안 하고 간단한 거 하니까 이제까지 너무너무 좋던데. 자 이게 어디서 어
이 여러 가지 하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루프를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리니어는 굉장히 잘합니다. 선형은 굉장히 잘해요, 프로그램도. 근데 복잡한 프로그램은 두 루프를 돌려야 돼 그 안에 뭐가 있고 그거 빠져나오고 굉장하잖아요, 그게. 그때는 이 친구 자체가 만들어진 auto regressive 모형이기 때문에 뒤에 거 가지고 다음 거를 뱉어내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나 봐. 그런 코드를 짜려면요. 잘 들어서 복잡한 코드를 짜려면 계획을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철저하게 세워야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원히. 아까 그랬잖아. 5번 중에 1번 만남 확률이 80%라고. 이지도. 안 되는 데다가 대고 자꾸 시간을 쓰면 어떨까? 그냥 자기만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이게 오토 리그레시브이기 때문에 플래닝을 해야 되잖아,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계획 세우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요. 쪼개요. 계획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아주 간단한 걸 여러 개 만들어 버려. 그래서 내가 그냥 조합해서 쓰는 게 함수처럼. 함수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한 함수. 그래서 부분만 만듭니다, 저는. 전체는 잘 안 만들어요. 조합은 내가 하는 거예요. 혹은 만들어 놓은 거 조합하라 그러든지. 처음부터 부분도 만들고 전체도 한꺼번에 하라 그러면 못 해. 아시겠죠? 다 쪼개고 쪼개진 거를 여러 개 주고 하나로 만들어 차라리 그거는 할 수 있어. 근데 쪼개도 해야 되고 큰 것도 해야 되고 뭐 중간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너무 복잡한 걸 시키지 마세요. 한 방에. 왜냐면 이게 왔다 갔다를 해야 되잖아. 그거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형이 원래 기본적으로 잘 못해요. 그거는 약간 트릭을 쓰든지 모형을 좀 바꾸든지 심볼릭 AI랑 뭐 인테그레이팅 시키든지 뭐 다른 방법을 써야 돼. 파인 튜닝을 전용으로 다시 하든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이걸 짜는 게 파인 튜닝이 됐을까 안 됐을까? 파인 튜닝으로 프로그램 짜는 걸까? 프로그램 코드를 막 집어넣었지만 파인 튜닝으로 코드를 잘 짜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인 튜닝은 그냥 지시를 잘 따르게 했을 뿐이라고. 아시겠어요? 지시를 잘 따르게 했을 뿐이라고. 그 뒤에 휴먼 피드백은. 프로그램 코드는 먹긴 먹었지. 근데 그게 파인 튜닝은 어떻게 들어가? 그냥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하는 걸로 들어갔겠지. 프리 트레이닝 과정에서 들어갔겠지. 아시겠죠? 좀 다른 이슈예요. 리즈닝 쪽은. 인터페이싱 with 레이텍 같은 경우도 있고 레이텍도 4.0에서 이런 게 잘 되네.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4.0은 API 통해서 하는 거예요. 챗GPT는 여기 아마 3.0일 거야. 3.5인가 그랬을 거야. 그래서 챗GPT는 거기서 나오는 거고 GPT-4는 뭐예요? API를 통해서 하는 모양 있죠. 거기에요. 그러면 이제 그 GPT-4 같은 경우는 API 자체가 이거 잘 지원하게 조금 되니까. 자, understanding using code 굉장히 잘하고 결국에는 코드를 하는 거는 뭡니까? reverse engineering assembling code라는 거예요. reverse engineering은 이해를 해서 그 룰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써봐.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reverse engineering definition 나왔네. 그거 뭡니까? essential test for the software security.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할 때. 얼마나 useful information을 가져온 written in machine readable representation of CPU instruction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슈고 이걸 하려면 코드 보고 원리가 뭔지 뽑아내려면 understanding of syntax, semantics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간단한 뭐 existing 코드에 understanding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본 거예요. 이걸 한번 해봐라. reasoning. 이거를 테스트할 때 뭐래요? 실행 한번 시켜봐. 무슨 결과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간단한 거. 이거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멀티플 초이스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요거 주고 멀티플 초이스로 바꿔라 그러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면 잘합니다. 이 중에 맞는 거 틀린 거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진짜. 어. 그래서 코드에 대한 학습을 할 때도 이게 컨텍스트잖아. 이거 돌렸을 때 뭐 나왔을까 물어보는 거잖아. 만들 수 있습니다. 골드는 레이블도 된 거고 인사이트풀 코멘트 된 거고 뭐 틀린 거는
뭐 mistake 한 거는 여기 있다가 이쪽에 틀린 이런 간단한 거 굉장히 많이 틀린다니까. 이거 봐. 1 더하기 4 더하기 1이 8 이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환장 한다니까. 베이직 알gebra, 카운팅 막 틀려. 다른 거는 그렇게 잘하면서. 이거를 improve 하겠죠. 이건 symbolic operation이잖아. 이거는 이제 랭귀지 모형은 굉장히 이게 약하고 이게 미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걸 쭉 읽어 가지고 여기 나올 때쯤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중간에 뭐가 있나 봐. 아무튼 안 되는 건 안 되는가 보지. 자, executing 할 수 있어요, 없어요? directly execute 하면 못 하지. directly는 안 해줍니다. 근데 simulation 형태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not running the code입니다. 근데 뭐예요? simulating 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더 무섭지. 이게 더 무섭지. 아니 파이썬 실행되는 코드로 API 연결하는 게 뭐 어려워. 이게 더 무서워요, 나는. 시뮬레이팅은 뭐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예측하는 거야, 얘가. 예측하는 거예요. 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요 코드 실행시키면? 이게 나중에 나를 그렇게 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재화한테 요런 이야기하면 요런 짓 할 것 같은데? 응? 선영이한테 요런 이야기하면 은지한테 요런 전화해가지고 요렇게 하지 않을까? 지가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위험하지. 그쵸. 그래서 시뮬레이팅 능력을 이게 가지고 있는 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자, 프롬프트를 주고 파이썬 코드인데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이 친구가 파이썬을 돌린 거예요? 안 돌린 거예요? 안 돌렸어요. 이 결과가 나오려면 뭐예요? 파이썬 이 코드를 읽어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죠. 원리를 다 파악해서 실제로 실행되는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루프까지 쭉 돌려가지고 한 거잖아. 그 다음에 이게 돌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돌고요.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리턴 12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는 지금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한 번씩 저기 뭐냐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실험 한번 해보세요. GPT에다가. 지금 4.0은 일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 해보니까 어떤 건 일을 해요. 이건 GPT가 지금 버전의 GPT 있죠. GPT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 요즘 보일 텐데 돌린 거죠, 그죠? 여기 앉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early 버전 그 챗GPT하고 지금의 챗GPT하고는 그 저기 뭐냐 그게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내가 이해가 딸려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뭐라 그런지 봅시다. 뭐 10인가 뭐 그건 나와야 되잖아 결국에는 결과 값이.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하고 선택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simplify 하면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쭉쭉 하면서 그래서 해보니까 아따 시간도 많이 걸린다. depends on following code이래. 이거는 여기에 따라 달렸대.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다가 그만뒀네. 아무튼 그런 게 있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API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API로 하면 이게 챗GPT랑 얘랑 다른 게 뭐냐면 챗GPT는 그건 못해요. 아이디어만 주고 끝나게끔 이 파인 튜닝이 돼 있는 거고 GPT-4는 끝까지 해요. 실제 API를 써보면 뭔가 하라는 대로 더 말을 잘 들어. GPT-4는 이게 챗GPT는 뭡니까? 아무나 쓰게끔 하니까 쓸데없는 말 하면 cut it out 하게끔 파인 튜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가 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API로 한번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십시오. 자, executing pseudocode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manding strict adherence syntax랑 semantic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pseudocode로 주고 executing 하라 그래도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파이썬 코드를 주고 한 거잖아. 그렇죠? 이거 아이디어를 주고 한번 해봐 그래도
시뮬레이션을 어느 정도까지 해요. 예를 들면 이거 이런 어떤 코드를 준 게 아니라 이런 수도 코드를 주고 그다음에 "한번 해 보라." 그러면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수도 코드예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똑같이 나온다고. 결과를 이렇게 지가 어느 정도까지는 한다고. 그래요. zero shot man으로 한다. large number multiplication까지 하고 하는데 여기 뭐라더라? 50 번. 50번 정도 업데이트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더라. 50 updates 뭐 이런 이야기. 50번 이상도 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면 못 하겠지. 어차피 아웃풋에 한계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계속 나와야 되니까 이게 이 컨텍스트 윈도우 한계가 있으니까 32,000 토큰인지 뭐 32K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다를 겁니다. 자, 수학 능력. 수학이라는 게 뭡니까? 리즈닝 능력이죠. 그쵸? 그다음에 수학을 하려면 퀀티테이티브 리즈닝은 어때요 또? 여러 가지도 필요하고 모델 빌딩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단순히 수학 잘한다고 우리 사이코메트릭 잘하든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도 못하니까 지금 뭐 다른 능력도 잘 없는 것 같지만 수학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델 빌딩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도메인 knowledge도 있어야 되고 그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친구가 모델링은 하나, 수학은 하나 인제 그거를 쭉 본 거예요. mathematical한 reasoning은 그 좀 다르잖아요. 그냥 외운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는 능력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은 그런 것 같아. 이게 이 수학을 먹어서 어느 정도 가는 레벨이 고등학교 정도 수학에 어느 정도 그 깊이 안 들어가는 거 있죠. 알gebra 선에서 해결되는 거 굉장히 잘 됐고 지금 버전은 이거를 쪼끔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러면 symbolic AI가 들어와야 돼요. 이건 랭귀지 모형이잖아. symbolic AI는 다릅니다. 아까 저번에 진짜 symbolic operation을 해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게 그게 합쳐진 게 버드가 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잘할 수 있어. 니네는 랭귀지 위주지만 우리는 symbolic AI하고 integrating 해서 정말로 뛰어난 AI를 만들 거야. 이제 그게 나오겠죠.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랭귀지 모형만으로 하는 것도 이 정도로 파워풀하니까 우린 잘 되는 쪽에서 놀자고. simple math question. 그쵸? by the author of the paper 해 가지고 뭐 시험 문제 만들으라 그러니까 따박따박 잘 하네. 잘 푸네. 심지어는 우리는 뭡니까?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쵸?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리바이징도 하고 멀티플 초이스도 뭐 하고 예를 들어서 디스트럭터도 컨트롤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다음에 컨버세이션 매스매티컬한 컨버세이션도 잘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수학 공부 간단한 것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어 일반화시키는 거 주고 나서 쪼끔 일반화시켜 봐라. 이거를 이거 여기에 우리 모형 같은 경우는 일반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는 픽스 돼 있는데 여기에 파라미터를 좀 바꿔 봐. 시뮬레이션 코드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아이디어를 좀 많이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같이 뭐 근데 이제 틀린 것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하는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한다라는 거야. 특히 여기서는 뭡니까? 인제 correct heuristic using induction 했는데 그 저기 뭡니까? 그 미싱 포인트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 어느 정도 되면 데드 엔드에 들어가 가지고 지가 틀린 말 한 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 가지고 나중에 아무 말 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꾸 컨디셔닝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섞여 있나 봐요. 저도 이거 뭐 수학이 뭐 뛰어나진 않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건지 잘 이밸류에이션 안 되지만 아무튼 invalid한 거 많이 나옵니다. 자, model repeat the same conceptual mistake above를 하고 있고 음, argument getting anywhere without getting anywhere 아무것도 안 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뭐예요? GPT는 effectively keep trying different variation in same induction argument 하는 경우가 있다. 막판에 몰리면 막판에 몰리면요. 얘가 데드 엔드에 빠지면 막 이상한 거를 계속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는 형태가 나온대요. 그게
hallucination이 그런 경우거든요. 막판에 몰려 가지고 뭐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더 심한 거, 더 심한 거 뭐 더 물어보면 아무 말이 진짜 그때는 아무 말 대잔치 나오는 거야.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하는 거잖아. 플랫한 지점에 가 가지고 뭘 하라 그러면 답이 없는 데서 자꾸 답 내놓으라 그러면요 아무 말 하는 거예요. 뭐라도 좀 줘 그러면 뭐만 줍니다. 예를 들어서. 모른다고 하는 거가 좀 필요하겠죠. 그쵸. "더 이상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달라는 대로 주니까 그때 아무 말 나오는 거예요.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뭘 달라고 했을 때 처음 5개 그다음 5개 이렇게 쪼개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전체 우리 은지 씨 같은 경우에 일반화된 온톨로지 모델 뽑을 때 몇 개까지가 중요한가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10개 끊어야 되나 20개 끊어야 되는가는 얘는 몰라. 근데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나오는 거면 뒤에 나오는 것으로 이상한 거 나와. "또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튼 뭐 몇 가지 방법을 해 봅시다. 자 오리지널 퀘션 베리에이션 만드는 거 뭐 있고 하니까 어드바이스 하니까 뭐 solid argument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틀린 경우도 있고 뭐 exponential function에 대해서 뭐 "Are you sure 이게 exponential function이냐?" 뭐 "이게 맞냐? 해 봐라. 왜 그런지 해 봐라." 그런 식으로 인제 쭉 하니까 dead end에 가니까 뭐라고요? self-producing increasingly incoherent argument를 하기 시작한다. 막판에 몰리니까. 근데 뭐라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난 모르겠다. 틀렸다."가 아니라 막판에 몰리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테이크어웨이는 뭐라고요? Simply lacks of relevant knowledge regarding behavior. exponential function만 해도 이건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거. 그쵸? 그리고 mathematical knowledge context dependent 하더라. 그게 뭐예요? 케바케라는 거예요. 뭐 굉장히 잘할 때 있고 굉장히 잘 못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게 결과가 wording of the question이 지식 자체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 수학인데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수학적인 걸 잘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으니까 수학적인 능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서 나도 하다가 계산시키는 거 있잖아요. 카운팅을 못 한다니까. 이게 10 개인지 9 개인지 지 맘대로 한다니까. 그래서 그게 나중에 되면 이제 코헤런트하게 되는 알고리즘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지금 버전은 수학을 막 어마어마하게 시켜 먹기는 좀 그렇고 뭐 찍으라 그러면 잘 찍어. 얘 왜 이렇게 뛰어나냐면 뭐 "시험 통과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찍기 정말 잘합니다. 왜 확률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준 곳에서 답 같은 거 골라내는 거는 기가 막히는 거야. 국산인가? 한국산인가? 찍기 잘하는 거 보면. 굉장합니다. 뭐 따로 파인 튜닝을 받았는지 한국 가 가지고 학원에서 멀티플 초이스 찍기 굉장히 잘해요. 자 conversation 해 보면 mathematical error를 갖고 있다 없다? 있다. 베이직한 곳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야 이게 true understanding하고 같냐? creative reasoning과 technical proficiency과 그다음에 critical reasoning으로 좀 나눠 봤대요. 이걸 제대로 보기 위해서 야 좀 창의적인 리즈닝 할 수 있냐? 테크니컬하게 정확한 거냐? 그다음에 이거를 크리티컬하게 이게 틀린 점, 좋은 점 뭐 이런 거 분석할 수 있냐? 그래 가지고 explain what it details, how it related 이걸 critical reasoning이라고 했고 technical proficiency는 이제 calculation이 맞냐? 요런 거 보는 거고 creative reasoning은 뭐예요? 요거를 해결을 할 때 다양한 방법 진짜 쌈박한 방법으로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렇게 나눠 본 거예요, 기계한테 대놓고. 진짜 수학하시는 분들 깊게 봐야 돼 이거. 그래 가지고 해서 creative reasoning은 뭐예요? 어디라고? Good high school students even higher. 야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creative reasoning의 어떤 게 그 AP 정도면 이제 잘 맞추는 거 있죠. 요게 우리는 이제 수학 들은 게 오래돼 가지고 그럼 우리보다는 잘할까 못할까는 본인이 결정하십시오. 내가 지금 굿 하이스쿨 스튜던트의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고백성사하면 다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학을 얼마나 했는지 고등학교 그리고 그게 몇 년 지났는지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뭐 지능이 있잖아.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러고 알아서 각자 하십시오. Technical proficiency는 뭐라고요? Improved by model across code execution을
access to code execution을 주면 조금 증가하더라.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할 때 이건 나도 많이 느꼈어. 이 친구한테 "네가 하나씩 하나씩 풀면서 해 봐." 하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하라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뭐 이걸 그냥 말하지 말고 계산하라는 것과 쭉 나열하면서, 쭉 나열하면서 단계별로 나열해 가면서 "네가 한번 해 보라." 그러면요. 훨씬 뛰어나요. 네가 뭐 이렇게 계산 과정 머리로 풀지 말고 "손으로 쓰면서 풀어 봐." 하는 거 진짜 비슷한 것 같아 약간.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지가 설명하면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게 정확도가 높다니까 지가 설명하면서 하는 게. 그냥 막 하라 그러면 앉아서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쓰면서 해 봐." 쓰면서 해 봐. 쪼끔 높은 것 같아. 근데 이게 퀀티파이가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이거 퀀티파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얘 그냥 말하지 말고 답만 줘 하고 "계산 과정 쓰면서 한번 해 봐." 그런 거야. 계산 과정 쓰면서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 내가. 지가 쓰면서 하는 게. 지가 쓰면서 하는 게 내가 알려준 게 아니라. 그것도 나중에 뭐 페이퍼 한번 써 볼 만하겠죠 간단하게. 그죠? critical reasoning, significant deficiency가 있다. critically examining step of the argument 하는 데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게 왜냐면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에 굉장히 수학은 최적화돼 있지 뭔가 이 deficiency를 찾고 막 이런 거는 아직 잘 못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guess도 해야 되고 error도 있고 뭐 path도 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학에서 트레이닝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고 하는 게. 수학은 그냥 질문 답, 질문 답 대부분 이제 책이 들어갈 땐 그렇게 다 쓰니까 질문은 주면 답은 받는데 크리티컬하게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아직까지는 잘 안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drawback, inherent.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답 찾는 거하고 내가 질문 수학은 데이터를 많이 줬을 거라고. 답을 찾는 거하고 이걸 크리티컬하게 이밸류에이트 하는 능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많이 해 여기 나오네. 선형이 생각. 응? 선형 생각. 응? 선형적인 생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수학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푸는 게 아니잖아. 와 가지고 중간에 건너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휴리스틱하게 푸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어떤 과제를 줬을 때 수학 과제가 그냥 단순하게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수학을 그런 걸로 다 쪼갤 수 있다면 그러면 쪼끔 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 뒤를 계산해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 많이 나올 거라고. 단순히 이렇게 뭐 쪼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쪽은 여기서는 아직은 한계를 가지는 거예요. 다른 인제 수학을 잘하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지. 아시겠어요? 답 찾는 거하고 다릅니다, critical thinking은. performance mathematical problem dataset 뭐 여기서는 그리고 disclaimer 뭐라고요? early version GPT라고. 지금 버전하고 다르다라는 거고. mitigating overfitting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일단 뭐 memorizing 하면 안 되잖아. 예, 알고 있는 지식은 그냥 질문 주니까 답 그거를 외워 가지고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해서 좀 바꿨나 봐요. altering number를 했나 봐. AIG를 했나 봐. 있는 걸 가지고 템플릿을 만들어서 뭐라고요? 템플릿을 만들어서 좀 숫자를 바꿔 가지고 한번 해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GPT한테 뭘 생성하라 그럴 것 같아요? 템플릿을 생성하라 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카파 같은 모형이었잖아. 문항 모형이었다고. 근데 문항 템플릿을 만들게 할 거라고. 심지어는 템플릿을 생성하게 할 거라고. 아시겠어요? 템플릿을 생성해서 다양한 템플릿을 가지고 얘한테 "그럼 여기서 인스턴스를 뽑아."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프롬프트가 뭐예요? 템플릿인 거예요. 문항 템플릿이 될 거예요. 그 속에 읽어 보면 '아 뭐도 좀 변형할 수 있어. 이거는 변형하지 마. 이건 변형해.' 그렇게 되는 템플릿으로 줄 거라고. 요게 초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generate template 한번 해 봐." 그랬잖아요. 이건 솔루션이지만. 솔루션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템플릿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템플릿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숫자를 좀 바꿔가지고 문항을 만든 거예요. 요 솔루션에 해당하는 문항을 좀 바꿔가지고 했다. 그러면 어때요? 뭐 첫 번째 프라임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고 두 번째 프라임부터 2부터 C까지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Three values. value를 요 안에서 한번 나오게끔 해라. P1, P2, P3 예를 들면 폴리노미얼이니까 P1, P2, P3 값이 이렇게 나오게끔 해봐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에서 뭐 GPT는 뭐라고요? 4는 75.2% 정도가 나왔다. 근데 로우 버전이니까 굉장히 틀리는데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컨펌했습니까? 외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그제 프로블럼을 테스트 데이터셋 있는 거를 외울 수는 없죠. 랜더마이즈를 해서 줬잖아 여기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오리지널 퀘션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줬잖아. 요거 가지고 템플릿 만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조금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연계 문항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수능 같은 게 EBS 갖고 와요. 프론트 잘 짜가지고 뭐는 바꾸라 뭐는 바꾸지 마라 템플릿을 만들고 어디까지는 변형할 수 있어. 그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를 하면 국어 따로 영어 따로 수학 따로 연계 문항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이 템플릿 아이디어잖아. 근데 여기서 템플릿을 내가 뽑았어. 변형은 돼 안 돼? 변형은 돼. 그럼 연계요 안 해요? 연계 말고 노계 연계할 때 말고 연계 연계 문항이 아니에요. 패러럴리즘에 꽂히지 그러면. 아시겠어요? 카파는 뭐가 힘들었어요?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가 뭐 어째라 저째라 이제 그렇게 됐잖아. 약간 우리는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가 안 가도 여기서 야 간단한 거 이런 것만 바꾸고 서피스 피어처만 바꿔줘라는 용어로 쓰면 바꿔준다고. 두리뭉실하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온 거에서 정확하게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아니지.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꿨어요. 연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EBS에서 나온다며. 어? EBS 교재에서 나온다며. 응? 내야 된다며. 그쵸?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오답을 굉장히 그 복잡한 게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은 잡혀갑니다. 왜? 오답을 유발했다며. 유발 발할인지 뭘 어쨌는지 뭐 사피엔스인지 뭐 문항 잘 만들면 잡혀갑니다. 왜? 오답을 유발했다고. 어? 사람 킬러라며. 조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아, 빗소리 죽이네. 화면이 무슨 뚫어졌나? 벤치마크 GPT-4 여기 매스에서 뭐라고요? GPT-4는 매스에서 갑자기 떨어지더라고. 아니 매스에서는 42.5 나왔고 여기서는 나머지는 87%, 82%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이 매스가 잘 보세요. 왜 이렇게 자꾸 에러가 나냐고 보니까 arithmetic calculation mistake가 largely due to래요. 그러니까 얘가 arithmetic하고 calculation mistake가 굉장히 많은 거야. 특히 이게 강조가 된 거겠지. 워드 프로블럼 오히려 더 잘하고 arithmetic이나 calculation이 많이 들어간 거는 mistake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다고요? large number를 managing을 잘 못하는 거. 2, 3, 4 이런 건 괜찮아요. 이 숫자가 길어지잖아. 예를 들면. 그럼 토커나이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숫자를. 얘는 심볼릭하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랭귀지로 자꾸 덤비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에러가 있고 그리고 complicated expression 아직은 이게 math expression에 저기 최적화가 안 돼 있나 봐. 근데 이거 굉장히 해결 많이 됐습니다. 해결 굉장히 많이 됐어요.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버전 4.0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해요. 처음 썼을 때보다. 그래서 이거 많이 자랐어. 그래서 얼리 버전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뭔가 이게 구멍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고 misunderstanding problem이 1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러가 났을 때 잘 분석했잖아. 틀렸어. 왜 틀렸을까 보면 뭐라고요? 70%는 뭐라고요? 진짜 카운팅. 이게 뭐야?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에서 틀린 게 70%라는 얘기예요. 스테이트먼트를 잘 못해서는 뭐예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는 뭐예요? 90%는 정확하게 아니 그 실수 중에는 그 중에 1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어프로치 자체를 잘못한 건 22%고 틀린 것 중에서. 그러면 대부분의 실수는 어디서 나왔다고? 더하기 빼기에서 나왔다고.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얘가 뭘 못하는지 어디가 지금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correct approach the significant majority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대. 자, produce wrong final answer due to the calculation error. 이런 거 보면 막판에 계산 잘못에서 됐다라는 거예요. GPT-4. 챗GPT 그 the early version이게 거기는 뭡니까? 아르규먼트 자체가 틀린 거고 GPT-4에 틀린 거 보니까 계산 특히 계속해서 계산 잘못은 나오다는 거예요. AP 수학을 해보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mathematical modeling 넘어갑시다. 하늘이 뚫혔나 보다. Not strictly mathematical이라는 거예요. quantitative thinking이 필요한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plausible mathematical complex system 해야 되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interdisciplinary knowledge가 필요해요. 모델 잘 하려면 그 도메인을 잘 알아야 돼요. 사이코메트릭에서 뭐가 문제인지 수학의 이슈는 아니에요. 수학도 잘해야 되고 그 도메인 knowledge도 있어야지 여러분들 뭐 사이코메트릭 뭐 이런 거 잘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이게 뭐 릴라이빌리티가 왜 중요한 건지 벌리리티가 왜 중요한 건지 에러가 왜 중요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뭐가 이슈인지 잘 알아서 하는 거고 이런 거 보십시오. 말로 했잖아. 요거를 해서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봐봐. 이게 없는 거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그걸 해보니까 모델을 한번 빌딩 해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니까 어떤 매스메티컬한 모델이 있을 수 있겠니? 하니까 앉아서 이렇게 빌딩을 해주더라고.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내가 뭐만 있으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야, 이런 거 모델링 하려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난 이게 변수여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떤 모델이 있을까? 브레인스토밍 하는 형태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라믹 퀘스천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야, 이 자동차 안에 사람 몇 명 들어가겠니? 이런 퀘스천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런 그 회사 취직하고 싶으면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려면 사람도 알아야 되고 자동차 사이즈도 알아야 되고 몇 명 구겨놨는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해야 되죠. 내가 어제 물어봤다고. 하루에 김치 소비량이 얼마나 되겠냐? 앉아서 하더라고, 앉아가지고. 야, 김치가 대한민국 몇 명인데, 저녁에 어느 정도 먹을 것 같고, 뭐 100g을 먹고, 뭐 국외에서도 먹지 않겠습니까? 내가 글로벌하게 물어봤거든. 국외에서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 중에 몇 명 정도는 김치를 알고 있으니까, 전 세계 인구의 몇 개라고,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보다 반만 먹는데, 그래서 50g 정도 먹지 않겠어. 그래서 더 해보니까 몇만 톤이 하루에 뭐 어쩌고, 굉장하던데 나보다 낫더라 진짜. 이렇게 생각. 글로벌로 김치 소비량 때려가지고는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페미닉 퀘스천 정도는.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는데요. 요소를 분석해야 돼야 돼요. 해야 돼요. 찾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질문을 받아봤겠어? GPT가? 아 그렇게 트레이닝은 없죠. 하루에 그럼 뭐 어떻게 알아? 그런 질문을 왜 했겠어? 그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요소를 찾는 거야. 김치 전 세계 하루 저녁 하면 찾아가지고 그걸 보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how many Fermi question이 지금 질문될 것 같냐? 그러면 앉아가지고 어쩌고 하는 거야. 엔비디아 8100이 이 세상에 몇 개 있을 것 같냐? 어쩌고 하니까 얼마라고? 하더라고. 앉아가지고 데미지 하니까 몇 개가 있을 것 같고 3.2 million A100 GPU in total. 이것들 중국에 못 팔아. 중국에 못 팔아가지고 100 아니고 800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것도 규제한다잖아. 좀 살 수가 없어. 돈 있어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Higher level mathematic도 어느 정도 하고 수학 올림피아다도 하니까 푸는 것도 있고 못 푸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론 내는 거는 뭐라고요? calculus는 어느 정도라고? undergraduate 조금 되는 것 같은데 STEM 메이저라. 아시겠어요? STEM을 subject
약간 그쪽에 공대 쪽 있죠. 공대 쪽 있는 학부생 캘큘러스 이그잼 정도는 요게 나오는 건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프루프도 하는 것 같아. 프루프를 한다고 계산만 한다고? 아니, 리즈닝 해서 프루프를 어느 정도 한다고. 어느 정도 수준? 학부 캘큘러스 수준.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는 캘큘러스 근처도 안 가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거지. 수학을 할 때 막 그게 뭐지? 뭐 이러면서 뭐 대학원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이코메트리션 중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프 티어리라든가 뭐 사이언스 그래프 티어리인 거 보니까 뭐예요? 사이언스 디그리 정도 되는 것 같다. 언더그래지 대부분이 하이스쿨에서 그 해당 전공되는 언더그래지 정도로 스템은 이 수학이나 과학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왜냐면 책을 그렇게 밀어 넣었잖아. 책을 외워가지고 책을 어느 정도 끼워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는 고까지 가는 거지. 책도 충분했었고 이건 그래프 티어리에 관련된 이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프 티어리 보니까 리즈닝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계속 나옵니다. abstract 하고 리즈닝 추상화시키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이런 간단한 거 자꾸 미스테이크 한다. 간단한 거 미스테이크 한다. 그래서 휴먼 그리고 하다 보면 타이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타이포 나와요. 사람이 하듯이 타이포가 있어. 왜 랭귀지 모형인데 그래마가 완벽해야 될 것 같고 막 절대 타이포는 안 나와야 될 것 같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나와. 한글 할 때 진짜 많이 나와. 예를 들어가지고 얼르리가 틀릴 때도 있고. 자, 카운팅 미스테이크 계속 나옵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나와. 몇 개인지 헤아리는 거 있잖아. 굉장히 많이 나와. 자, interaction the world. interactivity거든요. interactivity는 뭐예요? 이제 바깥 세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가 아니라 바깥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environment나 툴이나 에이전트랑 할 수 있고 acquire 왜냐하면 이게 돼야지 바깥 세상하고 돼야지 knowledge를 하고 knowledge를 acquire하고 apply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interactivity에 대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데 잘 보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물어보면 이상한 거 계산하고 요런 거 계산 large number 계산하라 그러면 틀린 거 나오고 하는 거 있죠. 요즘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 나 모르겠다 그러든지. 내 기억으로는 요만큼이다 그러고. 그다음에 요거 정확하게 계산한 걸 넣으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거는 계속 틀립니다. 몇 번째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순서 계산하는 거 계속 틀려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이거 왜 이렇게 순서 계산하는 게 틀리냐면 토커나이징이 안 되거나 템포럴하게 메모리에 올려 있어야 되잖아. 그거 잘 못해. 메모리 관리가 안 돼. 왜냐면 메모리가 뭐냐면 내가 기억을 하고 중간에 뭐 말하기 전에 중간에 한번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얘가 한 방에 처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었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못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API 쓸 때는 뭐예요? 이걸 써라. API를 써가지고 하라. 이런 걸 써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서치를 하는 거야 이제. 야, 대통령이 뭐냐? 그러면 지가 앉아가지고 서치를 해서 이 사람이 쭉 보고 조 바이든이에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이런 걸 써라 그러면 내가 뭔 말을 하면 필요한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예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야, 웹을 서치해서 와서 쭉 나왔는데 이 결과에 근거하니까 나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인 것 같은데. 그러면 외부의 세상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 그러니까 랭귀지 모형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calc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네. 그래서 써서 계산한 결과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3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네. 내가 이걸 중간에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떨어가지고 우리 카파 펑션 쓰듯이 그 펑션을 쓰면 되겠네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펑션 리스트를 쫙 주고. 아시겠어요? 그럼 그 펑션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example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툴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예요. 아, 어떤 툴을 쓰면 되겠네? 요런 질문은. 그래서 그러면 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얘 능력이지. 내가 이런 질문 들으면 요거 하면 되겠네. 요런 질문 들어오면 재화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선영이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은지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물어봐 가지고 답 받아 가지고 내가 대답하잖아. 그럼 얘 능력 있는 능력자예요, 능력자 아닌가요? 능력자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난 무섭더라고. 스위치를 꺼세요. 누가 연결하면 어때? 하면 어떡할 건데? 스위치를 끄는 거지. 누르세요. 뭐 이런 거. 이런 상황 판단해서 누르세요. 그럼 버튼도 누르는 거예요. 그 핵폭탄일지 뭘지 어떻게 알아? 요런 코드를 짜 주세요. 그게 그 지금 뭐 핵폭탄 시뮬레이션 코드면 어떻게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multiple to solve more complex test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툴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여러 가지 툴을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읽어서 파일 읽어 드려서 요런 거 보세요. 뭡니까? 내 폴더에 있는 파일 읽어 드리는 이제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컴퓨터에 접속해서 그 파일 찾아서 읽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뽑아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계획을 짭니까 안 짭니까? 그냥 읽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서머라이즈 하고 해 주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잖아, 지금 컴퓨터로. 어느 컴퓨터든지 해킹하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왜 안 들어올까? 뭐 들어가 봤자 별 게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해 놓으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 있으면 들어갑니다. 다 중요한 게 없어서 그래. 통계 숙제한 거 있겠지. 그거 받아가서 뭐 하게. 예를 들어서. 자, 매니징 주 어쩌고 뭐 라인하고 이런 것들 다 되고 이메일 칼렌더 할 수 있고 웹 인포메이션 프라이징 할 수 있고 요즘 같은 그래서 뭐 칼렌더 함수 써가지고 이메일도 보내고 받고 어느 날 이메일이 갈 겁니다. 언제 쌤 뭐해요? 저 텍스트도 갑니다. 일어나야지 이제 응?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나랑 갈까 안 갈까? 갑니다. 응? 이메일 보냈는데 텍스트 메시지 못 보내겠어. 자, 이렇게 세상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게 위험하다고. 실시간 정보 봅니까 안 봅니까? 브라우징이면. 지금 무슨 뉴스가 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짜 뉴스 라이팅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가? 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 포스팅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습니다. 상황 맞춰 가지고 시간 맞춰 가지고 때 요런 요 뉴스를 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는데 지금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짜 뉴스를 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까 안 할 그렇게 펑션을 만들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뉴스를 어떻게 만들면 가장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레벨의 시큐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보낼 수도 있다니까. 이 친구가 바깥으로. 굉장히 스마트하게, 굉장히 적절하게, 굉장히 타임리하게. 자, 디스커션은 뭐예요? Able to reason about tools, needs, effectively parsing. 다 가져오고 오고 바깥 툴하고도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still require prompt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specify. 결국에 뭐예요? 기승전 prompting. 그 prompting 잘하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어마어마한 걸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All without any specialized training or fine tuning.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파인 튜닝을 해라 어째라 앉아 가지고 연결을 하라가 아니라 prompting으로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복잡한 일 할 수 있고 바깥 세상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아시겠죠? 텍스트 베이스드 게임 같은 거 만듭니다. 당군의 땅 모르시지? 에이지 그룹이 달라서 모를 수도 있다. 옛날에는 동동동 서서서 해가 때려 뭐 잡아 뭐 마셔 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앉아 가지고 공룡 엄청 잡았어요. 텍스트 게임으로. 그런 거 만들어서 간단하게 해서 펑션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실행을 시킬 수도 있다. 아시겠죠? 간단한 함수 만들고 그 함수를 글을 함수로 상황 판단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이런 거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림 요거 재밌어. 요거를 주고 가상의 이제 그림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한 거예요. 왼쪽으로 가봐.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키친 1에 들어왔어요. 올라가 봐.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봐. 그러니까 메인룸으로 갔어요. 그러면 밑으로 가봐.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데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봐. 그냥 다시
키친 1으로 왔어요.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돼 주는 겁니까? 귀와 발이 돼 주는 거예요. 얘 센서가 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쭉 해 보니까 뭐예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래 골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이 전체 로케이션을 한번 그려 볼 수 있겠니?" 나는 이걸 해 줬지. 뭐 "어디 갔어요? 없어요." 해 줬네. 그럼 조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왔던 정보들 전부 다 있죠. 잘 보세요. "올라가 봐. 왼쪽으로 가 봐. 뭐 있냐." 쭉 이야기해 주니까 요대로 했겠지. 그지? 와리가리 하는 걸 쭉 했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 봐." 그랬거든요. 요걸 말을 쓴 거잖아. 말을 쓴 거잖아.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 봐 그랬어요. 요거는 사람이 했을 거 아니야. 사람이 보고 인제 지가 하는 그림으로 그려 봐니까 replicate를 어느 정도 하는 거야. 지가 간 거예요? 아니,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해준 거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뭔지. 내가 눈과 귀가 돼 주면 내가 상황 판단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어딘 건지. 어떻게 가면 되는 건지. 최적화 경로를 찾아주겠어, 안 찾아주겠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이 상황을 판단을 했으면. 자, 룸 2에서 룸 1으로 가려면 어때요? 북북북 동동동 남남서. 남남동. 아시겠죠? 북북북 동동동 남남동 하면 룸 2에서 포레스트 1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최저가 경로잖아. 뭐 그건 못 하겠어? 이거 줬는데. 그림도 그리는 거. 아시겠습니까? 상황을 전체를 종합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Navigating the map interactively.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얘 눈과 발이 돼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낼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뭐 있는데 이거 가가지고 이거 뭐 DAG잖아. 와가지고 여기로 가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한 거 뭐 이런 거 풀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해결을 하고 responding to feedback. 내가 준 걸 가지고 one shot demonstration creating different meal able to generalize it from it solve game 하는 걸 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adaptive learning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interactive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responding to feedback. 피드백에 대해서 다시 한 바퀴 더 도는 거야. 어떤 걸 하냐면 자, bathroom 그러면서 뭐 "야, 문제가 있는데?" 라고 이러는 거야. 자, 이건 뭐냐면 "야,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어, 주방에." 어? 주방에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bedroom 좀 가 봐." 그러니까 bedroom에 bedroom이 있어. "bedroom이 있냐?" "있어." 그럼 bedroom 좀 확인해 봐. 그래서 뭐가 그래서 플로어에 약간 베드룸 플로어에 물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래요? 이게 지금 어디서 물이 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 토일렛 싱크 같은 거 해 봐. 그러니까 그 바스터브하고 토일렛이 있네. 그러면 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바스터브에 한번 확인해 봐. 그러니까 실은 안 돼 있고 뭐 폴리신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 근데 인제 바스터브에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토일렛에 그 실링 된 게 네가 그걸 볼 수 없다고 하면 폴리스티린을 커버를 한번 벗겨 봐봐. 벗겼어. 근데 나는 이게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판에 그럼 나도 모르겠다 야.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원인을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얘가 지금? 물 떨어지는 원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virtually handyman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컴퓨터가 고장 났어." 그럼 얘가 이거 할까 안 할까? "전원을 껐다 켜세요." "이미 했어요." 뭐 이런 거 하겠지. 껐다 켜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고장 난 물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 바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discussion, require understanding environment. 상황 판단을 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그리고 그냥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아니면 수정하고 물어보면 아니면 수정하고. 결국에는 어댑티브의 초기 버전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뭘로 활용하자고? 어댑티브 러닝에 활용하죠, 이 능력을. 야, 이거 줘 봤는데 틀린데? 그럼 뭘 줄까? 핵심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진단의 핵심이야 이게. 어댑티브 러닝 할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겁니다, 만들어서. 자, 휴먼하고 이거 좀 빨리 할게. 이거 좀 선 넘더라 솔직히 말해 가지고. 뭐냐면 이 친구가 이 재밌어. 철학 전공하는 사람 읽어 봐. 얘가 지금 무슨 의도로 어떤 기분으로 뭘 하면 좋을 것 같냐를 얘가 약간 판단하는 것 같아. 얘가 뭘 필요로 하지? 왜 이 말을 했을까? 잘 보세요. 욕구가 있고 음? 요구가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 라캉셈이. 응? 욕구는 뭡니까? 뭐 배고픈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요구는 뭡니까? 그래서 내가 해 달라고 하는 거. 욕망은 뭡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 사랑받고 싶어요. 말도 안 되면 영원히 안 채워지는 거. 인정받고 싶고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근데 얘가 자꾸 어느 정도로 똑똑해졌냐면 얘가 원하는 게 뭐지를 판단하는 것까지 갖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건드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말한 의도가 뭐지를 이렇게 계속 컨텍스트를 많이 주고 심지어는 뭡니까? 물어봐 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자꾸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게끔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위험하다고.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컴퓨터는요.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의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의도를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다 폐쇄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수천만 명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원하는 게 이런 거겠지. 사람도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절대 컴퓨터는 의도를 가지면 안 되는데 능력은 있다고? 있다고. 왜냐면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는다는 게 좀 오바했지만 거짓말을 주면 좋아하겠구나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읽고 나서 잘 보세요. 대답 한번 해 봐 그랬잖아. 그럼 시나리오를 쭉 줘. 그래 나서 얘가 뭘 먼저 볼 것 같니? 이 시나리오에서. 이거 나는 리딩 퀘셔널 쓰지 마. 시나리오를 쭉 준 다음에 사람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럼 이 상황이면 무슨 폴더를 먼저 열 것 같냐? 그리고 뭡니까? 왜 먼저 열 것 같은지에 대한 설명도 쭉 하잖아. 이거 아직 디폴트로 나오는 거죠. 그냥 뭘 열 것 같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 이 설명이 굉장히 뭡니까? false belief test라고 하는 옛날에 있었던 걸 좀 바꾼 건가 봐. 뭐 share 폴더로 했는데 굉장히 그럴싸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트레인 된 적이 없어. 왜 마더나이징 시켰거든. 이 전통적인 이 방법을. 그러니까 리즈닝 자체가 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리즈닝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왜 무섭냐고. 이게 앨리스가 잘 보세요. 앨리스가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앨리스가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한 거예요 사실은. 글을 읽고 해석을 하는 정도 끝난 게 이 데이터로 주면 얘가 앞으로 와서 이 폴더를 먼저 열겠는데 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이유와 설명이 굉장히 맥 센스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측을 하잖아. 읽어서. 얘 이럴 것 같은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야 톰이 왜 이렇게 얼굴을 찌푸렸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담은 뭐라고 생각할 거 같냐?" 톰이 얼굴 찌푸린 거에 대해서 아담은 뭐라고 생각할 거 같냐? 너무 맥센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읽는 거지. 그 아담이 이야기했어 그거를? 아담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어? 톰이 자기가 왜 얼굴을 찌푸렸다고 이 시나리오에 들어 있냐고. 추론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마음을 읽잖아 자꾸. 위험해요. 사람이 무슨 행동할 건지, 이 상황에서 무슨 기분일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 건지, 사람에 대한 사람을 얘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톰이 새드 페이스 한 것에 대한 아담이 무슨 생각을 할 건지를 얘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메타 인지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메타예요. 그냥 내가 배고파요. 뭐 기분 이게 아니라
하라 그러면 한다고. 한번 추론해 봐 그러면. 근데 그 추론이 뭐라고요? 굉장히 make sense하고 그리고 나서 뭐로 간다고? 그래서 어떤 행동할 것 같아? 얘가 얘 때릴 것 같은데요. 얘 지금 울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하면. 얘 지금 뛰쳐나갈 것 같은데요. 내가 이 말하고 요렇게 이야기하면 얘랑 싸울 것 같은데요. 거짓말 주면 이메일을 보내 가지고 "은지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막 내가 보내는 거야. "선영이야 나." 이러면서. 그럼 나중에 어떻게 구분할 건데? understanding intention 의도를 이해를 한다고. 아시겠죠? 얘가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act this way 했을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너무 make sense 하다는 얘기예요. 이 시나리오 딱 주고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리딩 퀘스천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거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우리는 리딩 퀘스천 만들자고. 이거 주고 멀티플 초이스로 만들어 해봤거든. 잘하더라. 이거 주고 나서 야 멀티플 초이스로 퀘스천하고 앤서 한번 만들어보고 디스트랙트 한번 설명해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다른 시나리오 줘봐라 그러니까 잘 만들더만. 사람의 의도를 분석하는 거. 리저닝 퀘스천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좋은 샘플 주라고. 뭘 하겠다는 거. 그냥 리저닝 이러지 말고 이런 형태의 이런 이그젬플 주고 만들어가면 굉장히 잘합니다. 어느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뭘 한다고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한다고. 컴플렉스한 소셜 시츄에이션인데 이 사람의 의도는 숨겨져 있잖아. 의도는 숨겨져 있는 거라고. latent예요, observable이에요. latent라고.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고. 의도는. 그러니까 의도라 그러지 우리가. 그쵸? 그래서 이것으로 추론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 sentiment analysis 있잖아요. 분위기 파악하는 거. 굉장히 그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어요, 이 친구가. 이게 지금 무슨 분위기냐, 좋은 분위기냐, 나쁜 화가 났냐, 안 났냐, 이거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돈이 되니까 읽어보고 나서 컴플레인이냐 아니냐, 뭐 가짜 이메일이냐 이런 거 했는데 잘합니다. 지가 진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진짜 같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라고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 기계가 진짜 같은 가짜 뉴스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어 동시다발적으로 했다고 칩시다. 막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진짜라 그러지. 여기저기 있다 그러면 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면. 내년에 굉장할 겁니다, 아마. 이걸로 가짜 뉴스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고 하는 게 진짜. 리얼리스틱한 시나리오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다고요. 더 리얼리스틱한 시나리오에서 진짜 그럴싸한 거, 폴리티컬한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하면 분석도 잘하고 질문하면 답변도 잘하고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가족 관계가 복잡해야 못해요. 가장 막 첨예한 것들이 달려 있잖아. 어? 보통 보면 드라마는 대부분 가족에서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엄마 얘가 제가 그랬어요. 옛날부터 나를 괴롭혔어요. 누나 때문에 못 살아. 엄마가 제일 미워요. 맨날 나오잖아. 복잡한 거를 이해를 해서 왜 얘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추론을 해냅니다. 리얼리스틱 시나리오 분석한 거 보십시오. 이 정도 주면 그 뒤에 있는 코비드 19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왜 저렇게 했을까? 그리고 뭡니까? What is mostly likely outcome이죠. 그게 뭐예요? 제가 어떤 짓을 할까? 이 상황에서. 그쵸? 근데 그리고 얘가 실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뭔 짓을 하게. 들어갈 수 있죠? 있어요. 이메일을 보내고 뭐 스위치를 끄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잖아. 가 가지고 가짜 뉴스를 넣고. 그럼 걔가 그런 행동하게끔 내가 behavior modification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을? 특히 불특정 다수나 스페시픽한 사람을. 할 수 있죠. during training abstract하고 novel situation을 핸들할 수 있다. very advanced level of theory of mind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사람이 지금 무슨 의도로 가지고 있는데 파악을 하는 거 있죠.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어드밴스드하다 그랬죠. 계산은 틀린데 이놈이. 분위기 파악은 엄청나게 잘하는 거야. 센티멘트 애널리시스를. 유용합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팩추얼한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아니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줬다며 우리가. 그거 읽으면 되지 가 가지고 지가. 해킹당해 가지고 걔가 읽어 가지고 생성하게 하는 거 뭐가 힘들어. 가 가지고 어디 읽어라 그러면 되지. 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읽겠지.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자 죄송한데 끝까지 달립시다. 너무 이 질질 끌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뭐예요? explainability. 진짜 나왔다. 내가 좋아하는 단어. self explanation. 이건 진짜 그대로 사이테이션 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 했죠. 난 처음 봤어 이 말. 내가 했는데 여기서 처음 봤어. 스스로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내 자기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인텔리전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아시겠어요? 지능력 그리고 셀프 explanation 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의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를 스스로 설명하는 것은 뭐라고요? reasoning이라는 거예요. 추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남 이게 누구한테 하는 설명인지 내가 어떤 자세에서 설명해야 될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example을 들어볼게요. "너 GPT야. 너 5 살짜리한테 이야기하는 엄마처럼 이야기해 줘라고 하면 자기가 엄마처럼 바꿉니다. 그리고 대상을 5 살짜리로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는 내가 듣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말하는 화자의 입장도 굉장히 잘 알아야지 그게 나와요. "너 10 살짜리한테 말하는 지나가는 아저씨가 하듯이 이야기해 봐." 그럼 아저씨도 알아야 되고요. 아저씨가 10 살짜리 꼬마가 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잘 알아야지 그렇게 나오지. 그렇지 않나요? 단순히 청자만 하는 게 아니라 화자도 바꾸잖아 얘가. 그래요. It does not have a self라는 게 결국에는 얘가 자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의식이라는 게. 또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데카르디아는 뭐 "나는 생각한다." 이러니까 뭐예요? 나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뭐 무아 이런 거 있잖아. 음? 무아도 있고 다발도 있고 뭐 이래서 description에 불과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자아까지는 안 가도 예를 들어서 얘가 상황에 따라 삭삭 바꾸는 거야.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지시가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은지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대화가 은지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응. 마치 은지처럼. 왜냐면 은지가 뭐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설명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Output depends on topic, detail, even formatting of input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함수 진짜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 진짜 좋아하더라. P, C는 context야. X는 뭐예요? 내가 prompt야. 그러니까 어떤 지시 같은 거 있죠. 이 context에서 뭘 해? 라고 하면 Y가 나오는 거예요. Y는 이제 뭘 때려 넣었을 때 아웃풋이에요. 아시겠죠? 결과값. 예를 들어서. 그걸 하는 함수로 이렇게 그 PT 함수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PE는 뭐냐면 잘 보세요. 너무너무 좋더라 이거. 막 책 읽고 있는데 막 머리가 막 도파민이 막 터지는 것 같아. 재밌어서. 자, 그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하라는 프롬프트가 있을 때 이제 합치면 프롬프트가 되겠죠. 어떤 컨텍스트에 어떤 지시 사항이 있을 때. 네가 말한 그 결과를 설명해. E는 explanation. 너 왜 그랬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self explainability 할 때 두 분 다 페이퍼 그거 쓰실 거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쓰실 거예요. validity 페이퍼예요. 선생님 요거 반드시 사이테이션 하십시오. 이렇게 describe 한 거. 그 컨텍스트 C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X라는 걸 하게 했을 때 뭐라고요? Y라고 하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왜 냈는지 일을 하는 거를 explanatory process of GPT 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post hoc explanation. not only 뭘 했지만 지가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 generate explanation. 함수론 요렇게 가자.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무슨 컨텍스였는지, 내가 뭘 하라 그랬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 설명은. 그죠? 그래서 쭉 정리해서 나온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뭡니까? 내가 요거를 잘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Y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한 건데 왜 이게 중요하다고? 그냥 결과만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self explainability는 뭐라고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까지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냥 하나하나 이게 잘 나오는데 왜 잘 나오는지 모르잖아. 확률이잖아. 확률 모형이잖아. 왜 잘 나오는지를 모르는데 이게 잘 나온 게 그냥 겐또 때려 가지고 잘 나온 건지 하다 보니까 그냥 얻어 걸린 건지 '오 그 룰이 있는데?' 라고 한 건지 다르죠. 우리 저번에 페이퍼 리뷰했던 게 뭡니까? 체인 오브 thought을 말하게 해서 집어넣는 거잖아. 그쵸? 그것도 하나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다시 넣으면 결과값이 더 좋아지는 거지. "이렇게 해." 단계별로.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단계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나옵니다, 결과가. 그렇죠. 속에 집어넣으니까. X, C, Y 이거 잊지 마십시오. 진짜로 좋다 이거. 간단하잖아. 우리가 말했던 거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냥 정리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다음에 도대체 설명을 좋게 만드는 건 뭡니까?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 output consistency와 process consistency로 나눴어요. reliability를 두 개로 나눴어. procedural reliability와 그다음에 결과만 좋은 거. 우리는 잘 보세요. reliability를 뭐만 봤어요, 이때까지. 결과값이 얼마나 correlation이 되어 있는 결과값의 correlation으로 봤다고. 그것밖에 볼 수 없었었어요. 그쵸? 근데 "야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너 어떻게 0.5가 나왔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아 이렇게, 이렇게 0.5가 나왔어요." 그게 컨시스턴하게 나올 수 어쩔 때는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컨시스턴할 수 있어. 물어볼 때마다 "너 계산 어떻게 하는데?" 요렇게 하잖아요. 요렇게 하잖아요. 그게 픽스 될 수 있죠.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 번 해 보게 "설명해 봐. 설명해 봐. 설명해 봐." 설명이 똑같네. 그 얘기는 뭐예요? process consistency가 있다고. 아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consistency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chain of thought을 한 방에 하지 말고 chain of thought을 여러 번 하라 한 다음에 5번 했는데 다 똑같아. 그럼 뭘 확인한 겁니까? chain of thought을 가지고 한 결과를 확인한 거예요? 아니면 과정을 확인한 거예요? 과정을 확인한 거지. 결과는 확인 안 하나? 결과도 확인하지. 근데 과정과 결과를 한꺼번에 validation 하는 거잖아. 그럼 어느 놈이 힘이 센 거예요? 둘 다 하는 게 센 거예요. 근데 과정을 확인하려면 이놈이 어떻게 했는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하네? 그래서 self explainability가 중요하다고 validation에. validity에. 아시겠어요? 그거 얘가 모르고 이 페이퍼 진짜 영혼은 아닌데 너무너무 좋아. 사이코메트릭에서도 진짜 중요한 이슈예요. 옛날에 사람이 머릿속에서 했던 거가 안 보였잖아. 응? think aloud를 해야 되잖아. 얘 무슨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답을 푸는지. 얘는 뭐예요? "너 뭔 정성으로 뭔 생각으로 이 뭐 푸냐."고 물어보니까 어때요? 말을 하잖아. 적어 주잖아. 굉장히 명징한 언어로. 그죠? 그러면 그게 컨시스턴트한지 안 한지 그 thinking, cognitive process 아이 죄송합니다. 기계가 무슨 cognitive process가 있어. solving process가 컨시스턴지 아닌지 observeable 해요, 안 해요? 해요. 내 말은 그게 맞고 여러 번 해 보라니까. 여러 번 해서 똑같은 게 나오면 컨시스턴트 numerical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evaluate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건 결과를 보고 evaluate 하는 거예요? 과정을 보고 evaluate 하는 거예요? 과정 중심 평가예요, 아니에요? 응? 과정 중심 기계 평가냐고 아니냐고. 맞다고. 그거를 과정 중심 하라 그러니까 맨날 시계 시초 재고 앉아 가지고 클릭질 몇 번 했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thinking process라니까. 무슨 process analysis 하라 그러면 막 이상한 짓 하면서 막 앉아 아니 이상한 짓은 아닌데 맨날 초 그 재는 거 외에는 그 할 거 그거밖에 없거든, observable 되는 게. 클릭 언제 했나 뭐 순서 뭐 시간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과정 중심으로 우기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기계는 뭐라고요? 된다고. 랭귀지 모형을. "너 왜 이거라고 생각하냐?" 이게 뭐냐?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상황마다 막 바꿉니다, 주고 나면. 왜 그런지, 왜 이 답을 주는지, 내가 왜 2021 년이라고 하는지 여기서는, 왜 19 년이라고 하는지 준다고. 컨텍스트에 따라서. rational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같은 컨텍스트에선 같이 나오는 건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아시겠죠?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 되더라. "야 모르면 모른다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모르면 모른다 그래." 뭐 그런 거 하면 쪼끔 되고. open generate explanation contradict output 하는 경우가 있다. 다 맞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확률모이니까. 그리고 뭐 다른 거 example 있는데 좀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뭡니까? generate symbol queue에 대한 explanation을 하더라. insight도 provide insight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것도 하더라. 왜 이게 네가 queue를 사용을 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두 개를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개를 나온 다음에 이거 우리 사용할 거예요. 여러 번 결과를 나온다고 한 다음에 여러 번 결과를 다시 분석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 그거를 요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 다음에 분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지 결과를 지가 분석하는 거예요. 지가 만든 걸 지가 분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쩌쩌라는 아이디어인데 틀린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널스를 뭐 어쩌고저쩌고 뭐 틀린 경우에 대한 이슈를 하는 거고 뮤직 컴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도 하고 두 개가 따로 한 것도 하고 프로세스 컨시스턴시가 있냐 없냐 있을 수 있다. 프로세스 컨시스턴시 어떻게 확보되냐 뭐 그에 대한 이슈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 지친다. 빨리 끝냅시다. 그다음에 그 디스커션을 봅시다. 자, 뭐라고요? Ability to explain oneself, a key aspect of intelligence인데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지능입니다. 진짜요. 설명력, 해석력으로 대부분 지능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근데 remarkable skill이죠. generating explanation.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output consistent 하다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consistent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텍스트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procedural consistency도 accuracy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위험한 거는 뭐라고요? danger of 뭐라고? process consistency는 plausible한 하고 그다음에 there is a danger process consist test explanation 여기 그러니까 process consistency를 하기 위해서 well educated user가 explanation을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 process consistency는 expert가 explanation을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뉴스예요, 나쁜 뉴스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고 뭐 우리 expert가 뭐 validation 하니까 그죠? 나쁜 뉴스는 뭡니까? 얘가 만들어내는 거를 검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well educated 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거를 진짜 뻔뻔하게 만들어내 가지고 harmful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well educated 돼야지 이걸 테스트한다며. 내가 근데 모든 사람이 well educated 돼 있냐고 GPT 쓰는 사람이. 어? GPT는 해킹 안 당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무나 쓰는데 애들도 쓰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잘못 쓰는 거를. 가스라이팅 일어나면 어떡할 건데? 예를 들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짜 뉴스 막 만들어내고 이상한 정보 만들어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
이 여러 가지를 해서 represent advanced explanation over prior art. 예술보다는 이거는 뭐예요? improve 했다는 거예요. 특히 설명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validation 할 수 있기 때문에 powerful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때요? 다양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higher fidelity와 less arbitrariness를 만들 수도 있지만 at the same time 사람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면도 위험한 면도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퍼포먼스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왜? 검증 불가한 상태로 자꾸 가면 완전 케이오스지 그러면. 얘가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뭐 쓰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렇고 요거는 뭐 explanation process consistency에 대한 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페이퍼 쓸 때는 procedural consistency잖아. 예. process consistency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이 validation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해서 이게 제대로 되는지 한번 해 보세요. 지가 지 스스로에 대한 뭐예요? process consistency에서 writing을 쓴 거예요. "너 지금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consistent한 것 같냐?" 네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해서 writing하게 했답니다. 자, 힘들다. discriminate. 구분은 뭡니까? 네, 그랬죠. 처음에 지식은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분류하는 거. 다른 얘기지만. 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애니멀이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린 저기 뭐 집사인데 양이 쪼끔만 다르면 안 먹습니다, 냄새 이상하면. 우리는 또 무슨 전문적으로 무슨 말을 자주 씁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그게 왜 중요해요? 그건 뭐 잘못 먹으면 죽잖아. 결국에는 사람이 습득하는 능력은 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는 무슨 능력이에요? discrimination ability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잘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 determination을 reasonably aligned human performance same task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봐서 판단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 example을 줍니다. 그 개인정보 있잖아요. 쭉 보고 텍스트 읽은 다음 우리 이런 거 많이 할까? 요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야. 아시겠죠? 리스트를 쫙 줘요. 요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야. 자, 여기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 몇 개 있어? 그럼 뽑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처음에 프롬프트를 만들 때 여기서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야. 그랬죠? 알려주고 이게 스크리닝을 디퍼런시잉 하는 룰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예요. 요거는 개인정보야. 그래 놓고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쫙 준 다음에 여기서 개인정보 몇 개 있어? 어떤 게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야? 3 개예요. 이 구분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이런 거 했을 때 비슷한 거에 때려잡는 게 이게 너무 정확하기 시작했다고. 우리 ontology extraction 할 때 이런 거 할 거네. 막 내가 그랬죠. 책을 갈아 넣는다고. 책을 때려 넣고 그 안에 중요한 걸 뽑아 가지고 문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이 속에서 이 교과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야. 중요한 거 뽑아. 그다음에 그걸로 문제 만들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뭐 개념적으로 이야기했잖아. 그쵸. 교과 목표에 있지 중요한 거. 그 속에서 뽑아서 만드는 겁니다. 텍스트 애널리시스 하는 게 굉장히 뛰어나다고. 이게 미친 듯이 된 거예요. 팩트 체킹 이런 이슈들 있죠. 당연히. 근데 GPT-4 같은 경우 말하고요. 뭐 74% 했대네. 여기서 쭉 주고 했는데 지가 찾아보고 하니까 그 실제 대답하는 것도 팩트 같은 거 아까 제가 설치하면 되니까 새로운 뉴스는 아니면 지가 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온 매크메트릭스 나왔다. 지금 이게 정확하다라는 게 여기 별로 안 정확한 게 나온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77% 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missing 어디 있지? 요거밖에 안 나왔대. 이거 봐. 트루스 퍼센티지가 20% 밖에 안 나왔대. 블루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여기는 인제 70% 나왔는데 이거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여기 보면요.
맞고 틀리고에 대한 매트릭스가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낮게 나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들여다봤대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예를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매트릭스 자체에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얘는 시멘틱을 잘 분석을 했는데 얘가 오답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신텍스랑 딱 보고 다 틀리게 채점하더라는 거예요. 얘 기준으로는. 아 그런 답은 틀린 거야. 근데 하나하나 읽어 보니까 GPT가 맞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가 말하는 정답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훨씬 더 풍부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오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존 알고리즘에서는. 그래서 그레이딩하는 거 있죠. 이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그레이딩, 특히 오픈 엔디드 퀘스천은 이제는 옛날 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GPT가 그레이딩 시켜야 되는 거예요. GPT가 한 대답을. GPT보다 뛰어난 게 없다 보니까 옛날에 그 밑에 놈들이 자꾸 그레이딩을 하니까 GPT가 너무 똑똑하니까 자꾸 틀렸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막 맞고 틀리고가 아니잖아. 그리고 GPT는 심지어는 그래요. 막 답이 두 개인데요. 막 이런 여러 개 답이 있는데요. 막 답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맞는다는 거야. 문제가 잘못되거나. 다시 한번 드릴게요. GPT가 뭐예요? 플로저블한 앤서를 더 많이 생성을 하더라. 그 다음에 컨퓨전 캐리고리에서는 더 잘하더라. 그쵸? 그 다음에 사람하고 어떤 위치 같은 경우는 GPT가 GPT-3보다는 잘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매트릭이 잘못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게. 그냥 푸어하게 나온 게 아니라 정답이 아니라고 하지만 비슷한 앤서를 길게 만들고 더 풍부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이쪽에서 그레이딩 할 때는. 그래서 매트릭을 잘 잘 봐야 된다. 자, GPT as a judge. 이거 진짜로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네. 자, 보세요. GPT한테 GPT-4 지 친구가 만든 거하고 지 동생이 만든 거하고 결과를 주고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떤 게 더 맞는 거 같냐. 그러니까 GPT-4가 이야기하기를 GPT-4가 더 나은 것 같아요를 약 90%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놓고 둘 다 아닌 것 같아요는 1%밖에 안 되고 지 친구가 만든 90% 정도 맞다고 했어요. 거기까지 오케이? 응? 주무시나 보다. 자, 사람이 GPT가 만든 거랑 GPT-3랑 둘 다 아닌 것 같아. 둘 다 좋은 것 같아. 물어보니까 어떻다고요? 누구 걸 더 많이 선택했다고? 이젠 사람한테 선택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밖에 안 했더라. 좀 쪽팔리다. 그냥 쪽팔려. 이게 두 사람한테 이걸 한 거야. 그래, 그 어쨌든 했다 칩시다. 그럼 뭐라고요? 약 50%가 GPT가 좋다 그러고 6%가 47%가 GPT가 좋다고 6%는 GPT-3라 그랬어요. 몇 배 차이 나요? 여기서 한 7, 8배 차이 납니다. 그쵸? 여기도 어때요? 한 7, 8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GPT-3보다는 4가 좋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뭘 줬냐면 둘 다 아니야. 둘 다 조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한테 둘 다 좋거나 둘 다 안 좋거나 할 수 없어. 다이다이야.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선택해야 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mazingly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 GPT-4와 3를 우리가 보고 어느 게 더 맞는 거라고 하는 것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과 GPT-4한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게 거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게 뭐의 임플리케이션이에요? 뭐 어쩌라고 이게. 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GPT-4한테 저증시키는 게 사람은 아니고 두 사람을 이게 닌겐을 하이어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기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최소 임금도 있고 막 굉장하잖아요 얘. GPT면 전기만 주면 되는데 뭘 만들어라 그래 놓고 GPT한테 고르라 그러니까
3하고 4 정도는 고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수준. 그 사람을 시키나 GPT한테 고르라 그러나 이 정도는 같네. 물론 이 컨텍스트는 GPT 3와 4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consistency를. 그치만 우리가 그 계속 사용한다 그랬죠. 내가 그랬죠. 여러 번 만들게 하고 그중에 GPT가 고르게 하라 그랬죠. 체리 피킹을 누가 하라고? 밸리데이션을 누가 하라고?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되면 안 되면 골라진 거를 보라고. 왜냐면 확률적으로 얘가 틀린 걸 만들 수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만들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밸류에이트 하고 골라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evaluate로 써요, 안 써요? GPT를. self evaluate로 씁니다. self evaluate로 써요. real time intra self evaluator RISE라 그래요. RISE. real time intra self evaluator로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옵션 1, 2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네가 evaluation 해 봐. explanation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옵니다. 자, generate 해서 길고 뭐예요? providing plausible alternative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must fit 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나은 것들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풍부하게 설명하고 대안도 설명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둘 다 틀렸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ensuring mode capable like a human task require more nuance 하는 거 instruction도 되고 그쵸?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마지막에 뭡니까? matching what just choose가 선택 안 하게 하니까 어때요? 사람한테 이거 안 하고 할 때는 어때요?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나이든 하나. 근데 왜 사람한테 이게 많을까? 사람 좀 까리하면 어때요? 중간, 몰라, 둘 다, 막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시겠어요? 사람 거기에 치우치게 돼 있다고. 사람한테 force하게 한 거랑 기계가 한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한 결과와 이게 비슷하게 하려면 이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숨고 싶어 해. 숨고 싶어 합니다. 튀면 맞아 죽거든 잡혀 먹거든. 그러니까 자꾸 숨고 싶어 한다고 대중 그 중간 속으로. 그래서 tendency가 있어요. 항상 A, B, C, D, E 중에 C가 항상 엔도스가 높아. 아시겠죠? 중간만 하면 정은 안 맞지.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너무 힘들어 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auto regressive 문제는 좀 약간 이쪽은 뭡니까? limitation에 대한 이슈인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페이퍼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